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대구 중남구 미분양 관리 지역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월 9일까지로 연장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경북에 있는 포항시와 경주시 그리고 대구 중남구 구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는 건데요. 이미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다시금 연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는 여전히 미분양의 공포 속에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분양권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중구와 남부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5일 이제 오늘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요. 이제 전날 금요일 날 열린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회기에서 대구, 중구, 남구, 경북, 포항시, 경주시 4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려면 1000가구 이상이어야 돼요.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어야 되고 이 시군구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분양 해소 현상이 저조하다거나 이 1000가구 이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분양 우려, 앞으로 공급 추가적으로 분양할 예정인 물량들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이 되는데 거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미분양 해소 저조 이 부분은 뭐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지만 워낙에 미분양 물량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주택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가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예비 심사나 사전 심사, 즉 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어봐야 미분양 나고 이게 어려워질 게 뻔한데 이거를 지어봐야 손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분양에 대한 그 완급 조정, 템포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서운 게 실제로 인허가를 내는 거는 이제 미분양이 날지 안 날지를 모르는 상태로 분양이 잘 될 거라고 기대되는 상황. 즉 부동산 상승장 때는 그동안 분양하지 못했던 물량들을 대거 쏟아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미분양이 될지 안 될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인허가가 다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양하는 시점에 됐을 때 분양 물량이 몰린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진다거나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겹쳤을 때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돼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분양을 미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금융 비용도 늘어나고요. 그대로 가자니 또 할인 분양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6월 현재 미분양이 11,400가구예요. 1000가구 이상일 때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10,000가구가 넘었습니다. 전체에서도 가장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될까? 추이는 어떻게 될까? 이제 기사로만 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통계 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것들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 추이 이게 지금 비단 22년, 23년 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 2008년 5월 달에 보면은 16,000가구가 넘었고요. 이게 아까 2만 가구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9년 1월에는 2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미분양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차차차차차차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겠죠. 지금도 보시면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다가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13,000이 넘어섰다가요. 이게 점차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23년 2월이 13,900으로 정점이었고 지금은 약 2,500개 정도가 미분양이 빠진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대구가 지나치게 감소를 많이 하고 있고 향후 인허가 물량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쉽게 허가가 나지 않다는 거는 여기를 좀 잘 버티고 시간을 버티다 보면은 향후 대구 쪽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로 미분양이 장기화다 되다 보니까 이 조합이라든지 시공사 시행사에서 정말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심지어는 제가 봤었던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입주 시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본인이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 완판을 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은 그 포기하는 그 시점에 분양 받았을 때 자기가 계약을 했을 때부터 포기하는 시점까지의 금리까지도 높은 비율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자까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리 그 예금 가입하는 것처럼 분양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입지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주냐, 할인 분양이 가능하냐, 뭐 발코니 확장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서울에 이게 지금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분양이 핫하다고 하니까 서울에 보시면 지금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뭐 1000가구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00가구대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분양가가 높은 단지들 몇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다음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구 지역에 보실 때 2023년에 보면은 지금 34,000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 24년에도 21,000가구가 예정됐습니다. 적정 수요라고 나와 있는 게 11,000가구인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해가지고 미분양 난 것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도 있고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제 그런 여파를 좀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왜냐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계속적으로 적정 수요를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정 수요를 넘긴 지가 참 오래됐죠. 오래됐고 지금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땅이 공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을 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멸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표 뭐 신통기약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봤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신축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들이 공급되는 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멸실로 인해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주택 수요에 비해서 주택 공급은 현저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양권 하면 무조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을 결정을 짓기보다는 분양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입주 물량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은 인근에 있는 대구도 인근에 있는 지역들의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들을 같이 체킹을 하시면서 좋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의 입주 연원들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양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사는 시점에서 2년, 4년을 지났을 때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내가 뭐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주 연월이 앞당겨지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그 지역에서 전세나 매매 물건들을 찾아보시면요.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 신축 물량이 그렇게 하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급매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주 예정된 물량들의 어느 시기에 어디에 많이 몰리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나 전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원픽 기사 여기까지고요. 대구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꼭 한번 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은 대구 지역의 현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보다는 향후 대구 쪽에서 신축 아파트로 언젠간 진행이 될 그것도 사업 초기 단계는 거의 다 멈춰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가 낮고 관리 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형태 중에서 이런 불협화음, 잡음이 좀 덜한 곳, 주민들이 동의율이 높은 곳, 그런 형태, 비대위가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는 곳,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대구 재개발 지역을 만약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 6년 뒤, 7년 뒤에는 공급 물량이 지금 보는 것처럼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럼 6, 7년 뒤가 대구는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분양권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6, 7년 뒤에 거를 산다는 게 아니라 2, 3년 뒤에 걸 사는 거기 때문에 대구 입주 물량이 폭발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년, 27년도 쪽 여기는 지금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이를 감안하셔가지고 26년, 27년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들을 값싸게 매수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